여러분 버스로 통학하던 시절 매일 우연히 만나던 사람이 있지 않으신가요? 학창 시절 교복을 입고 학교 가던 시절 버스 안에서 매일 만나던 여학생을 짝사랑했던 그 시절 이야기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실 겁니다. 그 시절 청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솔치마을 아침 1979년 가을이었습니다. 솔치마을 고갯길 아래 정류장, 날이 채 밝기도 전 아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박기태는 언제나 일찍 나와 고갯길 위를 바라보며 서 있었고, 최달수는 교복 단추를 잘못 끼운 채 헐레벌떡 뛰어내려와 그 옆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때 고갯길 위에서 2명의 여학생이 안개 속을 걸어 내려왔습니다. 한 아이는 걸으면서도 책장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정류장 옆 돌멩이에 가방을 내려놓을 때도 눈을 책에서 떼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상관없다는 듯이 기태의 시선이 그 아이에게서 멈췄습니다. 그냥 스쳐가는 시선이었는데 왜인지 멈췄습니다. 버스는 언제나 10,000원이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아주머니들, 학생들이 뒤섞인 버스 안에서 기태는 손잡이를 잡고 섰는데 바로 옆에 그 아이가 있었습니다. 창가 쪽에 아슬아슬하게 끼어 선 채로 여전히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불과 한 뼘 거리였습니다. 버스가 첫 번째 커브길에서 크게 기울었습니다. 그 순간 그 아이의 손에서 책이 미끄러졌습니다. 기태의 발 앞에 툭 떨어졌습니다. 소나기. 기태는 좁은 버스 안에서 기어이 허리를 굽혀 책을 집었습니다. 일어서면서 그 아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0.5초였습니다. 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기태에게는 그 0.5초가 아주 오래 이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책을 내밀었습니다. 그 아이는 책을 받아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기태도 반대편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귀가 살짝 빨개져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눈치채지 못했을 겁니다. 그날 저녁 기태는 툇마루에 앉아 가방에서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소나기. 도서관에서 빌려온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읽던 책. 기태는 첫 장을 펼쳤습니다. 아주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밥 먹으라고 불러도 한참을 더 읽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한 이유가 됐습니다. 이름 하나. 이름을 알게 된 것은 달수 때문이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아침 버스를 기다리던 달수가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야, 제 이름이 이순옥이래. 솔치 이신의 막내딸이라던데. 기태에게 그 말이 얼마나 큰 무게로 떨어지는지 달수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순옥. 기태는 속으로 한번 불러봤습니다. 딱히 특별한 이름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입안에서 맴돌았습니다. 이름이 생기자 그 아이가 갑자기 더 선명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안개 속에 있던 사람이 윤곽을 갖추는 것처럼 버스 안에서 책을 읽던 옆모습이 감사합니다 하고 고개를 끄덕이던 모습이 이제는 이름과 함께 떠올랐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버스는 여전히 10,000원이었고 기태는 여전히 말을 건네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한 뼘이 몇 리처럼 느껴지는 날들이었습니다. 이름을 알고 나서 오히려 더 말을 걸기 어려워졌습니다.
이름을 모를 때는 그냥 지나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이름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버스가 고개를 막 내려서려는데 갑자기 덜컹하고 크게 흔들렸습니다. 웅덩이를 잘못 밟은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앞으로 쏠렸고 순옥이 들고 있던 책이 기태의 팔에 부딪혔습니다. 아, 미안해요. 순옥이 먼저 말했습니다. 기태를 똑바로 보면서 기태는 당황했습니다. 그 아이가 먼저 말을 걸어올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괜찮다는 말 한마디면 됐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겨우 그 말이 나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뒤에서 달수가 킥킥거렸지만 못 들은 척 했습니다. 순옥은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다시 책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버스는 계속 달렸고 세상에서 기태 혼자만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장평읍에 내려 걸으면서 달수가 팔꿈치로 쿡 찔렀습니다. 야, 얼굴 빨개. 기태는 대꾸하지 않고 앞만 보며 걸었습니다. 달수가 혼자 킥킥거렸습니다. 그날 수업은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별것도 아닌 말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기태는 그 말을 하루 종일 꺼내보고 또 꺼내봤습니다. 그날 밤 기태는 공책 귀퉁이에 딱 한 줄만 적었습니다. 오늘 버스에서 말을 했다. 그리고 볼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쓸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너무 많아서 쓸 수가 없었습니다. 창밖에서 소나무 가지들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태는 이불을 당겨 덮으면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순옥. 다시 한번 속으로 불러봤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던 모습, 다시 책으로 눈을 돌리던 옆모습. 기태는 한참 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 아침 버스가 기다려지는 밤이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솔치 고갯길에 서리가 내리기 시작했고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 전보다 훨씬 길게 느껴졌습니다. 발을 동동 구르며 서 있어도 냉기는 교보강까지 파고들었고 버스 안은 두꺼운 옷들로 더욱 비좁아졌습니다. 그래도 기태는 여전히 일찍 나왔습니다. 이유는 스스로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용기를 낸 것은 어느 수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전날 밤 오래 생각했습니다. 날씨가 춥다든가 그 책이 재미있느냐든가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려운지 기태도 알 수 없었습니다. 버스에 올라 순옥 옆에 섰습니다. 심장이 조금 빨리 뛰었습니다. 말을 하려고 입을 여는데 그 순간 버스가 크게 덜컹거렸습니다. 중심을 잡느라 손잡이를 두 손으로 붙잡아야 했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두 사람 사이에 아주머니 한 분이 끼어 있었습니다. 기태는 그냥 창밖을 봤습니다. 달수가 뒤에서 조용히 혀를 찼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비슷했습니다. 말을 꺼내려 하면 누군가 끼어들었고 자리가 생기면 버스가 이미 읍내에 닿아 있었습니다. 가까워질 수 없도록 어딘가에서 정해놓은 것처럼 두 사람 사이에는 늘 무언가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방과 후 혼자 읍내를 걷던 기태는 서점 유리창 너머로 순옥을 봤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책장 앞에 서서 책에 빠져 있었습니다. 세상에 자기 혼자인 것처럼. 기태는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들어가면 됐습니다. 옆에 서 있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유리문 손잡이에 손을 얹었다가 내렸습니다. 다시 얹었다가 또 내렸습니다. 결국 기태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모퉁이를 돌아서 멈춰 섰습니다.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용기가 없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더 아렸습니다. 전환점은 그 주 금요일에 찾아왔습니다. 버스가 늦게 왔고 한꺼번에 몰린 사람들이 문으로 밀려들었습니다. 기태는 뒤쪽으로 떠밀려 하마터면 발을 헛디딜 뻔했습니다. 조심하세요.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순옥이었습니다. 기태 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냥 보고 말하고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순식간이었습니다. 지난번과는 달랐습니다. 버스가 흔들려서도 책이 떨어져서도 아니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순옥이 먼저 기태를 봤습니다. 그 두 글자가 기태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긴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고갯길, 발걸음이 평소보다 조금 가벼웠습니다. 서점 앞에서 그냥 지나쳐버린 것이 조금 억울하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조심하세요. 그 두 글자가 자꾸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기태는 그 사실을 알아채고 혼자 멋쩍게 웃었습니다. 소나무 가지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겨울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12월이었습니다. 밤사이 소리도 없이 눈이 쌓였습니다. 소나무 가지마다 하얗게 얹힌 눈이 새벽빛에 반짝였고 정류장 앞은 발자국 하나 없는 하얀 세상이었습니다. 기태가 첫 발을 내디디면 뽀드득 그 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버스는 그날따라 늦었습니다. 눈길이라 고갯길을 조심조심 내려오는 모양이었습니다. 순옥은 기태에서 두 사람쯤 떨어진 곳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책을 들지 않았습니다. 눈 쌓인 소나무 숲을 바라보며 입김을 하얗게 내뿜고 있었습니다. 기태는 그쪽을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눈이 자꾸 그쪽으로 갔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문이 열리자 안에서 훈훈한 김이 쏟아져 나왔고 사람들이 그 온기 속으로 서둘러 밀려들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눈길이라 평소보다 훨씬 천천히 굽이굽이 내려갔습니다. 덕분에 버스 안이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엔진 소리도 낮아지고 사람들도 말을 줄였습니다. 창밖으로 눈 덮인 소나무 숲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기태는 문득 느꼈습니다. 누군가의 시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옥이었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들켰다고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말도 없이, 어떤 표정도 없이, 그저 조용히. 기태도 피하지 못했습니다. 평소라면 괜히 창밖을 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1초였는지 3초였는지 기태는 몰랐습니다. 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시간 안에 묘한 것이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무언가. 버스 안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달수도 몰랐습니다. 오직 기태와 순옥만이 그 순간을 통과했습니다. 먼저 시선을 거둔 것은 순옥이었습니다.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기태는 자신의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버스 엔진 소리보다 크게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장평읍에 내려 걸으면서 기태는 한 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순옥은 친구와 나란히 여중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웃으면서 방금 전 일 따위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듯이 기태는 다시 앞을 봤습니다. 그날 수업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딱 한 장면만 있었습니다. 눈 덮인 고갯길을 내려가는 버스 안. 그 고요함. 그리고 피하지 않던 눈빛 하나. 의미가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기태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고갯길을 오르며 기태는 생각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눈이 남아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버스가 또 천천히 달릴 테니까. 버스 안에서만큼은 순옥과 같은 공간에 있다는 설레임이 너무 좋았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솔치 고갯길에 진달래가 피기 시작했고 두꺼운 옷을 하나씩 벗어냈습니다. 겨울이 그렇게 갔습니다. 기태는 그 봄에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공책 뒤편에 버스 안이 오늘따라 덜 흔들렸다든가 창밖에 진달래가 피었다든가 쓰고 나면 늘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전하지? 편지는 쌓여갔습니다. 공책 뒤편이 모자라 종이를 접어 서랍 안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붙이지 못한 편지들이 조용히 쌓였습니다. 소문을 들은 것은 5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달수가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야, 순옥이네 읍내로 이사 간대. 읍내로 가면 버스를 타지 않아도 됩니다. 솔치 정류장에 나올 이유가 없어집니다. 기태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랍을 열었습니다. 겨울부터 봄까지 버스를 탄 날마다 한 장씩 쌓인 편지들. 기태는 오래 들여다보다가 다시 서랍을 닫았습니다. 그 편지들은 끝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은 마지막인 줄 몰랐습니다. 5월 말 어느 평범한 아침, 달수가 헐레벌떡 내려왔고 버스가 왔고 순옥도 올라탔습니다. 그날도 창가에 섰습니다. 그날도 책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장평읍에 닿았습니다. 순옥은 친구와 나란히 여중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봄 햇살에 흰 카라가 반짝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솔치 정류장에 순옥이 없었습니다. 기태는 며칠이 지나서야 깨달았습니다. 그 평범했던 아침이 마지막이었다는 것을. 작별 인사도 없었고 마지막이라는 예감도 없었습니다. 그냥 어느 날 아침 그 아이가 정류장에 없었습니다. 그의 여름 기태는 서랍 속 편지들을 한 장씩 찢었습니다. 슬프거나 억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인 줄 모른 채 흘려보낸 마지막이었으니까. 그 마무리는 기태 혼자 해야 했습니다. 찢어진 종이 조각들을 꼭 쥐었다가 천천히 놓았습니다. 2024년 초겨울. 기태는 아버지 산소를 다녀오는 길에 버스 정류장 앞에서 멈췄습니다. 표지판은 새 것이었지만 옆에 있는 돌멩이는 그대로였습니다. 순옥이 매일 아침 가방을 내려놓던 그 돌멩이. 말 한마디 건네지 못했고 편지 한 통 전하지 못했습니다. 이름을 소리내어 부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기태는 오래 살 수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눈이 떠졌고 그 버스를 기다렸고 고갯길을 내려가는 40분이 하루에서 가장 빛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못한 것이 후회가 아니었습니다. 그 말을 삼키던 가슴 두근거림이 청춘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소나무 가지들이 흔들렸습니다.
기태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돌아가는 기차 창가에 앉아 눈을 감으면 뽀드득 눈 밟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덜컹 버스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피하지 않던 눈빛 하나가 지나갔습니다. 기태는 그 눈빛 속에서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봄이 오면 솔치 고갯길에 진달래가 핍니다. 버스는 오늘도 10,000원이고 아이들은 오늘도 그 버스를 탑니다. 말 못한 마음들이 오늘도 그 고갯길 어딘가에 남아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지금 순옥도 세상 어디인가 잘 살고 있을 겁니다. 그 사람도 나를 한 번쯤 생각해 줄까? 지금이라도 다시 만난다면 나를 알아볼 수 있을까? 기태는 가볍게 미소 지으며 다시 도시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시절이 있지 않으신가요? 순수하고 아름다웠던 젊은 날의 청춘의 시간 말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